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타고 있는 자동차 지금 오픈돼 있습니다. 열려 있는 차인데 지나가다가 암살을 당하는데 그것도 막 탁탁탁탁 쏜 게 아니에요. 탕탕탕인데 정확하게 맞췄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JFK 음모론 시작입니다. 진짜 궁금해요. 음모론이요? 일단은 범인이 리하비 오스왈드라고 알려져 있는 전직 해병대 출신의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저 친구인데 지금 그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한 곳이 어디냐면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엘름 광장 바로 뒤쪽에 있는 그 교과서 보관하는 창고였는데요. 6층 오른쪽에 있는 지금 저 방 있죠? 네. 저기 사각형. 저기서 케네디 대통령의 뒤쪽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아직도 그 건물 그 자리가 있는 거네요. 아직도 있는 건물이 저기요. 일단 총을 뭘 썼냐면 카르카노 그 제식 소총이라고 해서 이탈리아가 2차 대전 때 그 육군이 썼던 제식 소총인데 옛날 거는 이게 그 카르카노 소총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이 밀떡이 어떻게 분석하냐면 여기서부터 음모론이 시작이에요. 이게 당시 이탈리아군이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더운 그 날씨에서 뛰어다니면서 쓰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어요. 가볍게 만들고 구경이 작아요. 6mm 정도. 총알이 작다니. 총알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정확도는 모르겠지만 멀리서 쐈을 경우에는 이게 임팩트가 적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쐈을 경우에는 저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진짜 저격범이 맞으면은 스나이퍼들이 쓰는 총을 쐈겠지 이거 안 썼을 것이다.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탕 총소리 난다고 해서 저기 범인이다 못 봐요 이거를요. 근데 총소리가 나자마자 달라스 경찰은 이미 리하비 오스왈드의 몽타주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모르죠. 가능해?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뿌렸어요. 그 리하비 오스왈드는 이 건물을 빠져나가서 자기 집에 가요. 가서 자기 집에 있는 권총을 가지고 길거리를 이제 방황을 해요. 그때 경찰이 딱 본 거죠. 경찰이 딱 보니까 리하비 오스왈드잖아요. 웨이 잠깐만 너 리하비 오스왈드지. 한 그 경찰을 저격을 하고 리하비 오스왈드가 옆에 있는 동네 극장에 숨어요. 근데 그 경찰은 극장에 숨어 있다는 걸 또 알았어. 모르죠. 그래서 그 극장에 혼자 숨어 있던 리하비 오스왈드를 경찰이 가가지고 체포를 합니다. 이게 총을 쏜 이후에 극장에서 잡혔을 때까지가 딱 80분이에요. 1시간 동안. 몽타주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달라스 경찰이 몽타주를 만들고 리하비 오스왈드가 저기서 쐈다는 거 알고 80분 내에 극장에 숨어 있는 리하비 오스왈드를 검거했을까가 아직까지 미스터리예요.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아니 오스왈드는 그러니까요. 왜 대체 케네디를 암살한 거예요? 자, 일단 검거가 돼요.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잡혀갔는데 경찰서에서도 얘기해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자, 근데 그 댈러스 경찰은 어떻게 그 판단했냐면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거든요. 리하비 오스왈드가. 여긴 위험하다. 그래서 보안 시설이 더 강화돼 있는 교도소로 옮기자라고 해서 JFK가 암살된 이틀 후에 이송을 해요. 그게 이제 TV 생중계가 됐던 상황이거든요. 단지 그 당시 기자들과 경찰들만 경찰서 안에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생방송 중에 오스왈드를 바로 저격을 합니다. 그냥 뛰어나와서 쏘죠. 바로 앞에 또 쏴요. 어머, 저 총을 다 가지고 다니는 아니 거지. 확인을 하고 자기 인생을 버리면서까지. 앞에서. Been shot. Shot. Lee Oswald has been shot. 이게 뭐야? 이거를 미국 사람 전부가 생방송으로 본 거예요. 잭 루비. 왜 죽었어, 이 사람은 또?
이거 이상하잖아. 자, 여기서 너무 많이 이상하다. 유치장 갔어. 유치장. 그것도 몽타주가 나왔어. 극장에 숨었어. 가서 잡아와. 유치장에 있어. 얘 갑자기 갑자기 옮기래. 간대. 그래서 사람들한테 노출되게 하고 얘는 총 맞아 죽어. 여기서 두 번째 음모론이요. 저 총을 쏜 사람, 리하비 오스왈드를 쏜 사람이 잭 루비란 사람인데 잭 루비.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경찰서가 최고 보안 상태였거든요. 허가를 받은 기자와 경찰관만 들어갈 수 있었어. 그렇죠. 근데 이 잭 루비는 경찰관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들어갔어? 심지어 민간인이 총기를 가지고 어떻게 저기 들어갔냐. 말도 안 돼. 이것도 아직까지 미스테리예요. 어쨌든 리하비 오스왈드는 공교롭게도 JFK가 죽은 똑같은 병원에서 사망을 합니다. 하지만은 사망 당했네. 사망 당한 거죠. 이야, 아니 대체 이 잭 루비라는 사람은 정체가 뭔지 갑자기 나타나서 왜 총을 쏜 거예요? 잭 루비의 정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러는 거야? 댈러스에서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오스월드를 저격한 직후에 이제 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해 동기를 물었는데 왜 죽였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평소에 케네디 대통령을 너무너무 존중했는데 그분을 살해한 놈을 내가 직접 응징하려고 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도 이제 수감이 됐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1967년에 감옥에서 폐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또 사망.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아니 이 암살에 그 열쇠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주고 점점 둘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증거 인멸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아니고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폐암인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며. 정확해요. 아. 폐암이라고 하면 폐암 증거 엑스레이 같은 게 공개돼야 되잖아요. 공개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잭 루비가 죽을 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평생 그 미스테리를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다. 필연. 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미국이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이었고 그의 암살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미궁에 빠지잖아요. 가장 강력한 용의자이자 또한 가장 강력한 단서였던 이 오스왈드가 암살당한 상태. 자, 이때부터 무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자꾸 돌아가면서 궁금하시죠만 서로.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서 암살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기관의 정보 문건과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을 이 위원회가 다 동원할 수 있게 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지 7일 만에 신속하게 꾸려졌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왜 이 오스왈드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10개월 동안 552명의 증인이 이 위원회에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CIA, FBI 등 10개 미국의 어떤 정보기관들의 보고서도 위원회가 모두 다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이후에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케네디의 암살은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에 불과하고 그 배후에는 미국 국내 혹은 미국 국외에 어떠한 배후 집단도 없다라는 결론을